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 정이 있고 덤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오세요. 자, 타 전통시장의 상인에 좀 조언을 하거나 전해주고 싶은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각 회장님들은. 이제는 카드 다 받아야 됩니다. 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상품이나 카드를 배제하면 전통시장은 살 길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전통시장들이 친절해야 되고 상품도 진열을 잘해야 되고 카드도 다 받아야 되고 이걸 배제를 하면 대형마트한테 뒤집니다. 진짜 친절해야 되고 결제를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상인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요. 상인회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시장 중에서 상인회 직원이 없는 시장 많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항상 가면 얘기 많이 하지만 소상공인 TV라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걸 안 보세요. 소상공인 TV가 상시 방송을 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런 사업한다, 이런 사업한다. 굉장히 좀 그것 좀 보시고 참고하셔서. 저는 전국의 전통시장 및 상장가에 종사하는 회장님들에게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국을 돌아다녀 봐라. 전국을 돌아다녀 보면은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정부 예산도 중요하고, 뭐 그다음에 지자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결국 이제 그 내생적으로 그 이제 상인들의 스스로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그 전국에 뭐 1,500개, 1,400개 시장을 이제 다 가본 건 아닌데 쭉 이렇게 가보면서 잘 되는 시장에서 항상 그 인상을 받았던 그 회장님입니다. 그 회장님 아니면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이제 상인 회장님들 그분들이 잘 되는 분들은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존재감이 좀 없거나 아니면은 상인회가 그 유명무실한 데는 있어요. 그런 데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일하는 그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교육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배우거나 아니면은 뭐 돌아다니면서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더 잘 나가는 더 앞서가신 회장님들한테 배우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쳐나가는 그래서 뭐 내가 이 장사를 뭐 20년 했다 30년 했다 이게 아니라 경륜은 있지만 또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현대가 이제 사회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깨쳐나갈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진 그 조직 상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우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MZ세대를 많이 유인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또 MZ세대가 또 전통시장을 많이 온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우리 상인회에서나 또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 MZ세대들이 뭐 많이 진짜 오고 좀 유인책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MZ세대를 유인하기에는 그런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절해야 되고 결제를 부담을 안 가게 카드든 뭐든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면은 카드를 내면 얼마를 더 내야 된다 이런 점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편가르기가 오면 절대 젊은 친구들은 오질 않습니다. 친절, 결제 카드 다 오늘 상품권이나 신용카드 구별 말고 다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시장은 MZ세대는 미래 고객입니다. 미래 고객인데 저희 시장에 MZ세대가 오면은 예를 들어 뭐 과일을 하면은 덤을 주자. 하나. 예를 들어 뭐 요즘에는 귤을 하나 줄 수도 있고. MZ세대가 오면? 뭐 체리를 맛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MZ세대만큼 어려운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하면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냐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상관하면 싫어해요. 예를 들어 호객하죠? 호객하는 집 절대 안 가요. 걔네들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 친구들만의.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 유명한 집들을 가보면 아무도 그 친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집에서 우리 집 홍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저희 통인시장 엽전도시락이 알려진 것도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알려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SNS에 올리고 다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도시락 카페가 성공한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도시락 카페에서 하는 그 도시락을 주고 그 친구들이 담아서 갖고 오는 거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MZ세대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인들한테 호객하지 마라. 절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는요, 결국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도 MZ 세대 대책이 있겠지요? 이렇게 그 회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재미가 있으려면, 근데 이제 우리가 마트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 가서는 곳곳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이 있고, 거기서 시장 가서 자기가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뭐 시장에서 축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지자체 축제도 많고, 시장 축제도 많고, 뭐 수제 맥주 페스티벌 이런 것도 하고, 그 안에서 각종 공연도 많고, 뭐 야시장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점점 더 야시하는데, 이제 그 지금 경동시장 야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한때 굉장히 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철도 관광 열차를 돌립니다. 그게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 주부 고객들을 주말에 저기 저 관광지하고 연계된 그 전통시장에다 이제 뭐 아주 저렴한 가격에다 모십니다. 그러면 시장도 구경도 하고 관광지도 가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MZ 세대를 이해하려면은 일단 상인들이 좀 젊어져야 돼요. 예,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령이 제가 찾아봤는데 45세거든요. 근데 시장 상인의 평균 연령은 그 60.2세입니다. MZ 세대를 이해하려면은 상인들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저기 생물학적 나이를 내려놓고 그 친구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렇게 좀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빈점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에 있는 빈점포들을 이용해 가지고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두세 명만 들어가도 전체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상인들은 경륜과 경험, 이게 지식이 있지만은 청년들은 또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 또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이렇게 툭탁툭탁하고 부딪히면서 그러면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청년 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쉽진 않은데 성공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성공한 거 없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청년몰. 뭐 성공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가장 뭐 지금 경동시장, 야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경동시장, 광장시장 먹거리, 누군가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예산시장. 실제로 제가 다 가보고 몇 번씩 가보고 했지만 사람 많고 잘 돼요. 뭐가? 먹는 장사만. 먹는 장사만. 자, 광장시장 먹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광장시장에 있는 그 많은 상인한테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되지 않고요. 거기다 더더욱이 그 시장 안에서 먹는 장사 말고 뭐 야채 첨가를 판다든가 신발 가게 한다든가 무슨 수혜를 봐요. 그 많은 사람이 왔다가 거기서 밥만 먹고 가는데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뭐 청년몰? 이상이에요. 이상. 그거는 왜 청년몰이 안 되느냐? 청년몰에 가면 90%가 먹는 장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밥 먹으러 청년몰에 가면 가서 3끼 먹을 수 있어요? 한 끼밖에 못 먹어. 그렇죠.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청년몰 만들려면 제가 그랬어요. 무조건 먹는 장사 6에 먹는 장사 아닌 사람이 4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예 딱 정해놓고 이 4는 지원 더 많이 해줘라. 뭐 공방이 됐든 걔네가 뭐가 이런 종류들. 그래야 와서 구경도 하고 나중에는 얘네들이 더 커지는데 처음에 공방 딱 해갖고 이 10%들은 이 먹는 장사에 치여서 다 죽어버려요. 나중에 이 청년 상인들은 다 먹는 장사고 왔다가 몇몇 집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려요. 좀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그렇고 뭐 지자체도 그렇고 수치나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진짜 먹는 장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제대로 보고 수치 파악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치적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도와줄 시기가 이제 됐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 우리 이런 것 좀 바꾸자.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이런 것 좀 바꾸자. 저희 이제 그 공단에서 먼저 이제 그 하는 거를 이제 그 하는 게 이제 5가지 전통시장 혁신 요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제 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카드 다 받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급 꼭 하자. 결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철저히 하기. 세 번째는 위생 청결. 네 번째는 상인 조직의 역량 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앞서가는 상인이 되자.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그래서 이게 5가지를 해가지고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 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시장 지원 시장 선정할 때에 그 평가 기준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그 시장을 지원하지. 안 그러면 이제 저기 지원해봤자 너무 안 되면 이제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 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거는 저기 조금 이제 상인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두 명 상인이 이제 일부 상인들 그래가지고 그 시장 전체가 욕먹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나머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좀 더 저기 옆에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그 바가지 상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지금 시장에 바가지 상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느끼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저희도 가끔 시장에 이제 싸움 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닭꼬치 3,000원 주세요 했는데 3,000원 받아보니까 작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환불할래요. 그러면 뭐 상인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할 수 있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상인이랑의 대화에서 그런 거를 별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하면 요즘의 고객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인들이 더 친절해지는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친절의 수위가 예전에 저희 뭐 시장마다 친절 교육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친절에 대한 수위를 더 깊게 해서 이제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뭐 무조건 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SNS에 올려버리니까 가감 없이 올려버리니까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근데 각 시장의 수건 사업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고객들이 편하게 오셔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그다음에 화장실 이런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이제 아직도 없는 데도 많고 고객심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구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상인 회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도 지자체나 어떤 데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게 조금 미비한 게 많다.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상인연합회 회원시장이 165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은 약 300개, 총 460개, 470개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정된 시장 165개 시장은 매니저가 없는 시장들이 많아요. 전통시장이 소규모 전통시장들이 어려운 시장들은 매니저를 못 받은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평등하게 전체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은 다 지원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를 좀 해결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아케이트, 전통시장에 약 15년에서 20년 된 아케이트 사업은 노후화가 다 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막 새고, 여름철 되면 뜨거워가지고 고객들이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이것을 시급히 해결해주는 그런 것도 일종의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대표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바라는 점은 없으십니까? 시장의 지원이 제일 급선무죠. 그러니까 지원을 어떤 식으로든지 뭘 따지지 말고 좀 아까 뭐 따졌잖아요. 이게 따지지 마시고 조금은 따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유하게 해서 인천시가 많이 따지군요. 그렇게도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서울 광운지역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게 해도 돼. 예. 지금 서울에 뭐 전국적으로 문광형 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그 다음에 첫걸음 시장,
디지털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정부 쉽게 말해서 지자체 50대 50 매칭 사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광영 사업은 보통 10억, 그 다음에 디지털은 2년에 4억, 첫걸음은 1년에 뭐 2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선정이 되면은. 그런데 보통적으로 제가 서울시 전통시장을 많이 돌아다녀 본 결과 승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강원지역 본부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예, 서류를 하면은 저희가 1년 예산으로 보통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행이 돼 있는데 지금 사업 승인이 사업단장, 뭐 PM 이렇게 와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지금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광영이나 첫걸음이나 디지털이나 12월 말이 되면은 완료 보고서를 써야 돼요. 11월 말이에요. 11월. 예, 12월에.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 몰아치기밖에 안 돼요. 몰아치기 사업밖에 안 되면은 결국은 부실 사업이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업을 어떤 승인을 해줬을 때는 검토 후 일주일 안으로 좀 승인을 떨어주면은 좀 더 멋진 깨끗하고 멋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그거는 제가 이사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리를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이 당연히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년 사업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번 달에 들어간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5월 달 정도부터 시작돼서 11월까지 그러면 벌써 한 6개월이 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예산이 국회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게 이제 2월 이제 거의 초 2월 말 되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2년차 시장은 그나마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1년차 시장은 그럼 그때부터 사업단장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업단장 뽑는데 또 한 달 걸려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뭐냐면 그게 말한 게 뭐냐면 어쨌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예산 나가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회에서 예산 승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올라오는 게 3월이에요. 3월 10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돼요. 그때부터 사업 단장 뽑고 뭐 하는데 그래서 요번에 그걸 이사회에 얘기해서 이제는 예산 안 떨어지고 이사회에서 승인 안 나도 사업단장 먼저 모집할 수 있잖아요. 사업단장 먼저 모집하고 사업단장 이거 하자 그래갖고 내년서부터 사업 당기기로 했어요 지금. 근데 이런 말씀들은 어떤 데 같이 가도 다 이구동성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 2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당 구성돼 있잖아요 이미. 그래갖고 2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왜 같이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내년서부터는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선 나가는데 조금 이제 처음 하는 시장들은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내내 해야 되는데 뭐 5월 달부터 해가지고 11월이면 진짜 뭐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한 7, 8개월밖에 안 되니까 좀 이제 어려운데 이제 계속 이제 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그 매니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1년에 그 시장 매니저를 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맥시멈 한 400개 시장 정도입니다. 400개인데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전부 합하면 한 1,500개, 시장만 1,400개에다가 상영화가 치면 한 1,800개인데 그 중에서 한 900개 정도는 신청을 하거든요. 이 저 매니저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예산이 없으니까 한 반 정도만 되고 이제 반은 이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회장님들은 사실 그 원래 자기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실무적으로 뭐 이렇게 워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사업계획도 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알아보면서 견적서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사실 그 사무직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사실 거기가 그 사람이 있어야 공단 사업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 공단 사업 신청하려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수십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장사하시는 그거 하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계속 늘려놓았어요. 늘려는 뭐 해마다 늘려는 왔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1,500개 시장을 1,400개 시장을 전부 다 100% 만족하기는 하여튼 매년 하여튼 눈에 띄는 만큼 뛸 정도로 하여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지자체 바라는 뭐 제안은 없습니까? 회장님들? 저희 같은 경우에 매칭 사업에서 구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돈을 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종로구가 돈이 없다고 해버리면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돈이 있다고 그래도 사업 못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배송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대표적인 매칭 사업이에요. 근데 전통시장에서 아마 그래도 제일 효과를 많이 본 사업이 배송 사업이에요. 혼자 있다 보니까 배달해 줄 수가 없잖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뭐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하나 사는데 못 들고 가니까. 그래서 배송 사업을 거의 웬만한 시장은 다 하고 있고 저희 시장도 배송 사업을 하고 상인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꼭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배송 사업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데 종로구에서 매칭을 못 해줘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종로구가 내야 될 돈을 저희 상인에서 대신 냈어요. 그렇게 해서 받았어요. 그렇게 하라도 하려고. 배송 시장의 배송 인력이 올해는 다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래도 평가 좋은 시장은 8개 시장이 선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장은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60대, 70대, 80대가 홀로 장사주는 배달을 가야 되는데 배송 인력이 있으면은 시장에서 바로 배송 인력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근데 지자체 이제 정치인들이잖아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어디를 가 시장을 찾아오시잖아요, 어머니들이. 시장에 와가지고 읍수하잖아요, 다. 근데 이렇게 하실 때는 시장에 오실 때는 내가 뭐 도와주겠다, 잘하겠다 되면 또 딱 안 하고 그래서 이 지자체장님들이 시장에 오실 때 뭔가를 해주겠다. 그 시장을 가면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 표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님들은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각 시장을 방문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앙정부도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정책 제안, 규제, 지원 등 말씀을 각각 한 명씩 찍겠습니다. 자, 중앙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 각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사업한 지가 보통 15년이 다 넘어갔을 겁니다. 15년이 넘어간 상황에 아케이트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케이트가 상하고 또 많이 변질되고 그래서 아케이트를 다 바꿔야 될 시기입니다. 엊그저께 일본을 전통시장에 우리 상인연합회장님들 다 갔다 왔는데도 보면 일본이 그렇게 깔끔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통시장은 그렇게 아직 노화가 되어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중앙정부에다 여쭤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깔끔해지고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이것도 급선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기점으로 전국의 서울의 전통시장 주차장 및 그 다음에 고객 쉼터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객 쉼터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발벗고 도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통령님도 다녀갔던 통일시장이니까 항상 저희 시장하고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기관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전통시장에 올 수 있도록 자매결연 맺게 해주시고 그 실적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적 관리를 안 하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왔다가 그냥 자매결연만 맞는 형식으로 되는 게 사실은 많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상인들 많이 도와주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특히 그 직원들 사기 진작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 기관 중에서 아마 인건비 가장 적은, 그래서 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통시장은 그 인터넷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터넷이 예전에는 이제 서로 간의 통신수단, 그래서 이제 상거래로 하는 그렇게 됐는데, 전통시장은 그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교감하고 친구도 만나고 옆집 소식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건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마트 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세계적인 관광지는 다 전통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관광지에 가서 그 나라의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는 그 나라 그 국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전통시장에 가면은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많이 오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니까 같이 발전시켜 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 그 상인들도 마인드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많이 바뀌고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많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많이 변했으니까 우리 고객분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전통시장. 정이 있고 덤이 있는 전통시장으로 장보러 오세요. 저희 시장에 오시면 편안하게 즐기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후회 안 하시게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통시장은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전통시장이 또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